지금 제가 처음에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목으로 이런 용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쪽에서 쓰는 영어가 나오긴 할 텐데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BC주와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밴쿠버에 정착했을 때 여기가 그 캐나다의 BC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속하는 뭐 메트로 밴쿠버 안에 여러 도시이기 때문에 명칭들의 BC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 오셔가지고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BC라는 말이 들어간 공공기관, 그다음에 우리가 뭐 왜 이 BC가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거 한번 보는데 처음에 나온 BC 하이드로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맨 앞에다 넣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BC주에서 운영하는 그 전력 회사예요. 그래서 하이드로라는 게 전기세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세를 내야 되는 뭐 곳이었기 때문에 BC 하이드로라는 걸 뭐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전기세를 내기 위한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건 오시기 전에 집 주소가 정해지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한국에서도 BC 하이드로에 들어가서 내 계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와서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미리 좀 하고 오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하이드로는 누구나 다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그 위쪽에 이제 폴티스 BC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콘도에 따라서 내기도 하고 내지 않기도 하고 타운하우스도 가스 난방을 하더라도 가스 벽난로 같은 경우에는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기도 하고 이건 주인과 그 집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. 그래서 폴티스 BC라는 거는 이제 가스 회사다.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내가 얼마만큼 쓰고 사용량이 얼마만큼이고 얼만큼 돈을 내야 되는지 미리 다 볼 수가 있고 빌도 그러니까 청구서도 여기에서 다 요금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. 카드 등록해서 그래서 BC 하이드로하고 폴티스 BC는 여기에 그 난방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죠. ICBC라고 많이 하는데 얘는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예요. 근데 왜 자동차 보험 회사에 BC가 있냐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BC주는 다른 주는 안 그런데 BC주에서는 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똑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브로커에게 들어도 보험료가 같은 금액이 나올 것이고, 그다음에 하나의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뭐 저쪽 보험에서 이쪽 보험에서 같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ICBC에 클레임을 하고 뭐 보상을 받거나 뭐 보상을 해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ICBC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교환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ICBC라는 말, 뭐 BC 하이드로 요거는 잘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, 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BC 리커라고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BC 리커라는 게 주정부 소유의 주류 판매점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 BC 여러 리커 스토어들이 있지만 여기 BC 리커라는 거는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뭐 주말에도 조금 일찍 닫고 이제 약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뭐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BC 리커를 넣어놓은 게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마트에서 술을 팔지는 않아요. 물론 이제 몇 군데 뭐 세이프웨이나 이런 데서 파는 지정된 곳에서 파는 곳은 있는데 마트에서 술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BC 리커라는 게 아, 술을 파는 곳이구나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오셔서 처음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CIBC 이거는 은행 이름이고요. HSBC도 은행 이름이고 RBC도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해서 뭐 이제 RBC 이렇게 해서 BC는 이제 뱅크의 약자죠. 여기서는 BC주의 약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 CIBC하고 ICBC하고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ICBC가 의료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CIBC는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렇게 BC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알고 오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돈을 보낼 때 돈을 이제 은행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은행 용어에 대한 것들도 이제 집을 구하다 보면 뭐 디파짓을 보내주세요.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디파짓이라는 건 그냥 보증금의 개념인데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할 때도 디파짓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디파짓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편의상 디파짓을 반달치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세큐리티 디파짓이라고 해서
그냥 한국의 보증금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 달 월세가 3,000달러면 뭐 1,500달러를 미리 내고 다달이 월세를 3,000을 내라고 하는데 그때 1,500달러는 계약이 끝난 후에 이걸 다 돌려받겠다. 이거가 아니라는 거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집에 별 문제가 없거나 우리가 고장 나거나 수리할 거나 청소가 제대로 된 상태로 나간다거나 이러면 주인이 확인을 하고 처음에 냈던 세큐리티 디파짓을 다 돌려주기는 하지만 이거는 뭐 집에 바닥을 좀 손상을 시켰다거나 냉장고에 뭐 기스를 냈다던가 뭐 전자레인지를 깨트렸다든가 이런 부주의한 걸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혔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도 하고 데미지 디파짓이라고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처음에 냈던 디파짓은 다 돌려받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집 계약을 하다 보면 여기 현지 사람들이 보통 집주인이라면 뭐 체크로 디파짓을 주세요. 뭐 체크로 렌트를 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체크는 옛날 영화에서 보던 백지수표 같은 거에서 여러 장의 체크를 은행에 오픈을 할 때 받게 되는데 거기에 뭐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라고 우리가 기입을 해서 주게 되면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갖다 내고 은행에서 그 디파짓을 해주는 이쪽 체크의 주인의 은행에서 이 체크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입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있거든요. 그래서 체크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옛날 분들은 체크를 가지고 오기를 현금보다는 체크 가지고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처음 오픈할 때 한 4장 정도는 미리 주고 더 필요하게 되면은 한 65달러 정도를 내고 한 50장, 100장 뭐 이렇게 주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체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데이티드 체크로 렌트비를 좀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날짜를 다 다르게 뭐 1년치를 달라고 했을 때 1년의 총액을 다 달라는 게 아니라 뭐 1월 달에 3,000불, 2월 달에 3,000불 이렇게 미리 날짜를 1월 1일, 뭐 2월 1일, 3월 1일 이렇게 써놔서 12장 또는 11장을 주인한테 주면 그 주인이 알아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 날짜가 지난 이후에 체크를 은행에 가지고 가면 또 은행에서 이쪽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이렇게 고전적인 방법을 아직도 좀 쓰고 있고요. 뱅크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체크는 바로 돈이 빠지는 게 아닌데 뱅크 드래프트는 아예 내가 돈을 빼서 이게 한국의 수표일 것 같아요. 아예 딱 가계 수표 같은. 그래서 여기에다 돈을 옮겨놓은 뭐 이런 형식인데 체크나 포스트 데이티드 체크나 뱅크 드래프트는 점점 안 쓰고 있는 추세긴 하고요. 큰 돈은 뱅크 드래프트로 하고 그다음에 작은 돈은 이트랜스퍼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온라인 이체랑 거의 같거든요. 근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너의 이메일 주소하고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은행 앱에 입력을 한 다음에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그 이메일로 내가 돈을 받는 시스템. 이것도 오셔서 한번 해보셔야 확인이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이런 이트랜스퍼라는 온라인 이체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와이어 트랜스퍼가 아마 한국에서 제일 처음 돈을 보내는 방법일 텐데 뭐 이쪽 회사나 집주인이 외환송금으로 그냥 바로 줘라. 나 이 중간에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고 돈을 직접 받기를 원할 때에는 한국에서 외환송금을 하는 것을 와이어 트랜스퍼라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앞서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밴쿠버에서 알아둬야 될 용어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.